K푸드의 인기, 사실 한식의 맛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K컬처,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여러모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최근에 열렸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슈가 됐었다고요. 예, 최근에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교 차관이 참석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이제 자리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박윤주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K-팝 데몬 헌터스가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일본 그 소니라는 일본 자본이 미국에 설립한 헐리우드 제작사에서 만든 한국 그 K-팝과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의 OTT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다 참여한 애니메이션 아니냐. 한미일 삼국 협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나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는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 외무상은 뭐 나도 K-팝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자리가 화기애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K-팝 그 데몬 헌터스 안 받고 그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다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다음 외교장관 회의 때는 미국 국무장관도 나도 K-팝 데몬 헌터스 봤다고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워낙 화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도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잘 고증했다는 사례, 뭐 지하철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식 문화도 상당히 고증이 잘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뭐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을 무렵에는 한국을 소재로 하면서도 한국 묘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대충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막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막 일본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중국처럼 나오기도 하고 베트남처럼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헐리우드 영화 한국인이 딱 등장했는데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먹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찬밥 안 먹는데 웬만하면. 그런데 요번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만들면서도 이제 여러 한국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한국 사람이 힘들 때는 그 힘을 내려고 국밥을 먹는다 이런 걸 또 잘 설정을 잡았는데 근데 국밥이 뭔지 잘 모르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뜨거운 탕이 식탁 위에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고 이걸 설렁탕을 맨손으로 국그릇을 잡고 젓가락으로 먹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다 검수를 하면서 아니 한국인은 갓 나온 설렁탕을 이렇게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젓가락으로 못 먹는다 해서 그 묘사된 애니메이션 기껏 만들었는데 다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수를 잘 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그 식탁에 젓가락, 숟가락 넣을 때 휴지를 깐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묘사를 했고 자리에 앉을 때 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앉는다든지 반 양반다리 비슷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김치는 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 그동안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에 김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게 너무 이건 진부하다라고 해서 일부러 김치를 빼고 다른 새로운 걸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음식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진출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무부 구내식당에 진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국무부면은 미국의 외교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관들이 한식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 내에도 여러 이제 식당들이 구내식당이 그 중에 하나가 테렌스 터러먼이에요. 근데 테렌스 터러먼이 흑인 외교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전에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겸상을 안 했다. 인종차별이죠.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잡은 사람이 바로 테렌스 터러먼이거든요. 근데 이 구내식당에서 한식을 이제 이 배식을 하는데 바로 비빔밥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빔밥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린 더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토핑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란도 있고 여기에 뭐 소고기도 있고 뭐 애호박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취향대로 다 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한식당보다도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더 싸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짜장면, 여기에다가 순두부찌개까지 인기인데 불닭볶음면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과자 카라멜 땅콩. 그다음에 한국 야구장에서 박인카 아시죠? 가장 인기 있는 스낵 뭡니까? 한국 야구장에 홈런 버거. 이 홈런 볼이 난리랍니다, 난리.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무부로 가면 이게 한국이야, 미국이야 할 정도로 국무부는 완전히 K푸드 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미국 국무부에 이렇게 많은 분이 근무하는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약 8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한식이 이 국무부 구내식당 내에서 탑 3 정도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이 음식이 보면 비빔밥도 그렇고 빨리 배식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먹어도 맛있죠. 그다음에 건강식이죠. 또 대체로 음식들이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음식들을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1만 명이 방문하는데 미어 터지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국무부 부장관인 랜도도 매일 점심으로 자기는 불고기 먹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간부 식당도 당연히 있겠죠. 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그런 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오로지 이 테렌스 토러먼 여기 와서 소불고기를 먹는다. 너무 좋아하죠. 또 하나는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리고 케빈 킴 부차관보도 종종 한식으로 여기서 식당을 방문할 정도로 K푸드 바람이 지금 국무부에서부터 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기사 보고 이 곳이 혹시 이제 주한미군 부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미군 부대 내에서도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 안에 컵밥이라고 하는 한식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는데 네. 그 컵밥이랑 제휴를 해서 농심에서 신라면이나 뭐 순라면이나 이러한 라면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주한미군 기지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라면을 선보이게 된 곳이 미국의 포트 블리스 기지인데 이게 텍사스에 있는 기지인데 상주 인원만 17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지에 있는 사람만 웬만한 한 나라의 군대 전체하고 맞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입주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신라면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아직 이제 완전히 뭐 자리를 잡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예. 라면을 요즘에. 그리고 또 그 K-팝 데모넌터스에서도 라면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심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 영화랑 아무런 계약, 그 홍보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K-팝 데모넌터스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는데 거기 신자라고 써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자는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신자가 써 있었고 회사 이름이 동심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더 지금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미군 기지에 선보이게 된 거고 이번에 텍사스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뭐 애리조나 등등등 여러 미군 기지에서 잇따라 이제 라면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를 끌면서 프랜차이즈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Nobody's more honest than a child. So, what are your thoughts? 10 out of 10? And that's all for her. My goodness. 예, 핫도그는 사실 미국의 대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좀 오히려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 미국식 핫도그와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핫도그는 그 빵을 햄버거처럼 두 개 빵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가운데 그 소세지 넣고 예. 뭐 고명 넣고 이렇게 덮어서 먹는.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핫도그라고 하는데 우리는 싹 무시하고 우리는 샌드위치라고 부르면서 예. 우리는 별도의 음식을 핫도그라고 우리식으로 막 부르고 있죠. 그 막대기에 밀가루 반죽 둘러서 튀겨 먹는 거. 그걸 이제 한국식 핫도그다, 뭐 콘도그다, 한국식 콘도그다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핫도그에 대한 애정, 자부심이 엄청 큰데 그걸 뒤로하고 한국식 콘도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매체 악시오스라는 데서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이제 미국 어디에나 한국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김치로 넘어가더니 바비큐 소스가 또 대중화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식 콘도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인기를 끌면서 왜 코스트코 그 외 대형 유통 체인점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감자 통모짜 핫도그 완전히 한국식 이름인데요. 이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SNS에서 치즈 듬뿍 K 콘도그 먹방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투핸즈 콘도그라고 하는 한국식 콘도그를 파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도 지금 성업 중이고 미국에 이러한 콘도그나 무슨 뭐 한국식 치킨 이런 걸 메뉴에 포함한 패스트푸드 가맹점 수가 작년에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 거의 뭐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음식에 처음 나무젓가락을 꽂을 생각을 하신 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선 핫도그가 인기인데 인도에서는 우리 아이스크림이 또 인기라고요. 네, 인도에서 최근에 돼지바가 출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빼빼로도 또 거기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빼빼로가 그 과자에 초콜릿 두른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더우니까 초코가 녹을 수도 있어서 그 롯데에서 인도에 빼빼로 출시하기 전에 내열성 초콜릿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에 강한 초콜릿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 롯데가 그 인도에서 2032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영업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통합법인을 출범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의 마케팅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돼지바 어떻게 생겼는지 광고로 확인해 보시죠. Game over. Guys, forget 3D. Let's try the new 4D. It's kinda crazy. It's kinda crunchy. It's kinda creamy. Kinda very punchy. Creamy, creamy, crunchy. Taste the 4D. Taste the 4D. Taste the 4D. Introducing the all-new 4-layered Korean ice cream Lotte Crunch Bar. Taste the 4D. 예, 내수용 돼지바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요.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인도뿐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면서 이 수출액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취향 저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도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남미 브라질 같은 곳에도 아르헨티나 같은 데 우리 메론바, 그다음에 조스바, 예. 비비빅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더 확장되거든요. K-팝 콘텐츠와 함께.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 K-팝 데모넌트스 이런데 이 흥행과 더불어서 더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여름은 더 덥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는데 상반기에만 6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전체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1억 달러, 1,4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브라질 같은 데 가면 메론바가 한국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 아니 당연히 브라질에서 생산되니까 이건 브라질산이겠지. 예. 한국산이라는 거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취향 저격하는 게 시원해요. 달달해요. 그리고 이게 맛이 또 다양해요. 또 현지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박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이런 돼지바 같은 경우에 인도의 취향을 바로 이제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아이스크림 K 아이스크림마저도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핫도그도 사실 미국의 종주국인 셈이고 예. 치킨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조인 나라인 것 같은데 한국형 치킨 그리고 이와 함께 먹는 맥주, 그러니까 치맥 축제가 또 미국에서 열리게 된다고요. 예, 우리나라 신조어잖아요, 치맥. 예. 근데 그게 그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통해서 영국의 영어 사전에 막 등재가 되고 이러면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단어가 됐는데 오는 10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치맥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글자대로 치맥 페스트. 예. 그 치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치킨 문화, 뭐 맥주랑 같이 먹고 이런 거 소개가 되면서 치킨뿐만이 아니라 뭐 K 뷰티, K 공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선보이는 복합
K 문화 축제가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또 우리나라 한국식 뭐 디저트, 뭐 편의점 음식, 뭐 소주 칵테일 이런 것도 다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소맥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우리나라 한강 라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 기계로 왜 끓여 먹는 예, 라면 그거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도 다 현지에서 선보이게 될 것 같고 또 한국의 일상적인 소비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런 걸 소개하는 페스타 축제도 계속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음식들 이제 치킨, 뭐 핫도그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네. 가보면 전통적인 우리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K푸드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 나라에서 즐기면 그 나라 음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자꾸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문화라는 거 원래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A 나라에서 유래해서 B 나라에서 그걸 즐기고 있으면 B 나라 문화인 겁니다. 예. A 나라에서 유래한 B 나라의 문화인 겁니다. 자꾸 근데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문화 도둑이다 막 이래가 문화 도형이다 이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이 한국식으로 핫도그를 만들어서 즐긴다면 한국 문화인 겁니다. 그 핫도그 문화가. 짜장면도 그런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닭을 튀겨 먹는 건 어느 나라 다 있었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독특한 미국 남부에서 양념을 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 양념에서 튀긴 거 보고 이제 미국식이라고 했던 건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양념 무시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양념을 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양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 무하고 무 많이 주세요. 항상 무만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랑 같이 먹는 그런 어떤 먹는 형태 이런 거 자체가 한국식 치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짜장면은 중국의 장장면이 뭐 유래라고는 하지만 장장면하고 짜장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비슷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한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핫도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핫도그는 우리는 샌드위치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걸 만들어서 한국식으로 먹고 있으니까 완전히 한국 음식이라고 우리는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거는 K푸드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K푸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기에 편승하는 이른바 짝퉁 상품도 좀 기승을 부릴 기미가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때는 뭐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 그렇지만 중국에서 거의 뭐 포장지까지 비슷한 그런 짝퉁들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과자에 뭐 우유에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 위조 상품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가, 저품질 이런 짝퉁, K푸드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이런 짝퉁은 결코 원조의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뭐 라면도 그렇고 뭐 핫도그도 그렇고 예. 그렇다라는 걸 분명히 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우리가 또 홍보를 하고 또 전달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K푸드 수출 크게 늘었다는 뉴스 전해 들으면서 주로 이제 사례로 드는 것이 라면이라든가 또 뭐 김 등이었는데 네. 의외로 증가율 1위는 포도라고요. 예, 그 제가 포도를 많이 먹지 않아서 우리나라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었는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게 라면의 폭발적인 성장세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라면보다도 포도가 더 많이 수출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33.6%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포도를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로 가면 올 하반기에도 포도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 매우 유력하고 지금 포도가 나가는 나라도 대만, 홍콩 같은 베트남 같은 아시아권 국가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저 멀리 있는 서구권 국가에서까지 한국 포도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포도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가격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일 이제 수출로서 좀 유명했던 것 생각해 보면 아마 네. 딸기가 뭐 일본으로 많이 수출된다 이런 이야기 네. 들었었는데 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오를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포도 수출이 늘어나는 거에도 그 근저에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2005년부터 포도 수출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포도 같은 거 수출하는 거에 장벽이 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칠레부터 시작해서 아세안, 유럽연합, 미국 등등등 계속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포도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 거고,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신품종이 계속 육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검역도 각 나라마다 검역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검역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응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 포도가 잘 나가게 됐다는 것인데, 지금도 정부에서 그 올해 하반기에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필리핀하고도 지금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